미국 학교에서 고추장 때문에 정학당한 아이. 그런데 6개월 뒤 그 고추장이 텍사스 전역을 뒤흔들었다고요? 처음엔 붉은 위험물이라며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비큐에 뿌린 순간 심사위원이 울었습니다. 이민자 음식이 금지되던 학교, 그리고 바비큐 종주국의 항복. 도대체 고추장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김지훈입니다. 제 아들 민준이가 학교에서 정학을 당했다는 전화를 받은 건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추장 때문에 정학이요? 학교 교장 스미스의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민준이가 점심시간에 친구들에게 고추장을 나눠줬는데 그게 위험한 붉은 물질로 오해받았다는 겁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즉시 차를 몰고 학교로 달려갔죠. 교장실 문을 열자 스미스 교장과 보안 담당자, 그리고 구석에 서 있는 민준이가 보였습니다. 민준이의 눈은 이미 울음으로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학교에 허가되지 않은 물질을 가져오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붉은색 페이스트는요. 스미스 교장이 증거물처럼 내 앞에 내민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집에서 직접 담근 고추장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그냥 한국 전통 발효 음식입니다.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교장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한 학생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고 다른 학생들은 입안이 화끈거린다며 양호실에 다녀왔습니다. 이런 자극적인 물질은 학교에서 통제된 물질로 간주됩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민준이 도시락에 넣어주는 고추장이 갑자기 통제된 물질이 되다니요. 민준이는 친구들이 자신의 점심을 신기해해서 조금 나눠준 것뿐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단지 문화를 공유하려 했을 뿐입니다. 이게 어떻게 처벌받을 일이 됩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미스 교장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규칙은 규칙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빠, 저는 그냥 친구들에게 우리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톰이 제 김밥을 맛있게 먹길래 고추장도 같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문화에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집에 도착해 아내 수연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체 왜 고추장이 위험물이 된 거야? 수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정말 고추장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이국적이고 낯설다는 것이 진짜 문제였을까요? 내일 다시 학교를 찾아가 이 불합리한 상황에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음식 문화가 오해받는 것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추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문화가 위험으로 낙인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웹사이트에 올라온 공지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학부모님들께 학교 내 허가되지 않은 외국 음식물 반입 금지 안내. 고추장 사건이 학교 전체 정책으로 확대된 겁니다. 이민자 음식이 학교 규정을 위반한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학교 행정실에 즉시 연락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는 모든 학생의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아내 수연은 이미 학부모 채팅방이 시끌벅적하다고 알려왔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은 공지를 지지하며 아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음식은 위험할 수 있다는 댓글을 달았죠. 하지만 다른 이민자 가정들, 특히 아시안 학부모들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친구 톰 어머니인 리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훈 씨, 정말 미안해요. 이건 명백한 차별이에요. 우리 집 토마토 소스는 괜찮고 고추장은 안 된다니 말이 됩니까? 학교에 도착하자 몇몇 학부모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베트남계 학부모인 응우옌 씨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김 선생님, 우리 누옥맘 소스도 금지됐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 문화를 부정하는 거예요. 스미스 교장과의 면담은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게 대우받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한 향신료나 익숙하지 않은 식품은 다른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그럼 피자 소스는요? 케첩은요? 그것들도 붉고 향이 강한데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교장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모든 학생들이 익숙한 음식입니다. 이해해주세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안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다름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는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그를 매운 소년이라고 놀렸다고 합니다. 급식 시간에는 아무도 그와 같은 테이블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이상한 음식을 가져올까봐. 그런데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격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야. 우리 아이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잖아. 그날 밤 급히 소집된 아시안 학부모 모임에서 우리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중국계 학부모인 린 씨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음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일본에서 온 타나카 씨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이해하고 싶어 할까요? 수십 년 살아도 여전히 우리 음식을 이상하다고 하는걸요. 집에 돌아와 민준이의 방을 들여다보니 그는 침대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한국 음식 안 먹을래요. 그냥 다른 애들처럼 샌드위치만 먹을래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 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고추장을 이해시키는 것. 그것이 위험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임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 가족과 민준이의 자존심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걸 바비큐에 넣는다고요? 제정신이에요? 지역 바비큐 대회에서 만난 텍사스 바비큐의 전설. 빌 존슨이 제 고추장 병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학교 사건 이후 2달, 저는 과감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음식인 바비큐에 고추장을 접목시키는 것이었죠. 한 번만 맛보세요. 제가 권했습니다. 빌은 마지못해 제 고추장 바비큐 소스를 찍은 소고기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기쁨. 이게 뭐예요? 달콤하면서도 매콤하고 깊은 맛이. 빌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 순간을 시작으로 제 고추장 바비큐 프로젝트가 본격화됐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친구들에게 맛보게 했고 반응이 좋자 지역 파머스 마켓에서 작은 부스를 열었습니다. 한국식 텍사스 바비큐 소스라는 이름으로요.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노년층은 코를 찡그렸지만 젊은 층과 음식 애호가들은 열광했습니다. 이 깊은 맛은 뭐죠? 매운맛인데 왜 계속 먹게 되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 지역 음식 블로거 레이첼이 제 부스를 찾아왔습니다. 이 소스가 온라인에서 화제더군요. 직접 맛보고 글을 쓰고 싶어요. 레이첼의 블로그 포스트는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텍사스 바비큐의 새로운 혁명 고추장의 매직. 그녀의 글은 수만 명에게 공유됐고 오스틴의 유명 레스토랑 셰프들이 제 소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항상 시련을 동반합니다. 한 유명 바비큐 레스토랑 주인인 랜디 윌슨이 공개적으로 저를 비난했습니다. 텍사스 바비큐는 우리의 전통입니다. 이런 외국 물질로 더럽히지 마세요. 지역 신문에 실린 그의 인터뷰는 마을을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SNS에서는 샵, 진짜 텍사스 바비큐 vs 샵, 고추장 바비큐 논쟁이 벌어졌고 민준이는 다시 한번 학교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빠, 왜 자꾸 우리가 달라야 해요? 그냥 보통으로 살면 안 돼요? 민준이의 질문에 가슴이 아팠지만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연례 텍사스 바비큐 챔피언십에서 왔습니다. 용기를 내어 참가 신청을 했고 놀랍게도 접수되었습니다. 대회 당일 수백 명의 관중 앞에서 제 고추장 바비큐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심사위원 앞에 선 순간 긴장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은 한 입 먹고 표정을 감췄습니다. 두 번째는 눈썹을 치켜 올렸고 세 번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관중석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저건 진짜 바비큐가 아니야. 외국인은 우리 전통을 이해 못해. 그 순간 랜디가 일어나 제게 걸어왔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제 소스를 집어들고 맛을 봤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지켜봤죠. 이건, 랜디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바비큐가 아니야.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건 바비큐의 미래야. 랜디의 다음 말에 관중들이 술렁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랜디는 제 손을 들어올리며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지키려고 변화를 두려워했어. 하지만 진정한 텍사스 정신은 개척과 혁신이 아닌가? 이 사람이 바로 그 정신을 보여주고 있어. 그날 저는 혁신 부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고추장이 단순한 이상한 붉은 물질이 아니라 새로운 맛의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이죠. 민준이는 그날 처음으로 진심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이겼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이건 미국식도 한국식도 아닌데 둘 다입니다. 오스틴 푸드 페스티벌에서 제 부스를 방문한 유명 푸드 크리틱 마이클 로버츠가 감탄했습니다. 바비큐 대회 이후 6개월.
저의 김스 고추장 바비큐 소스는 지역 슈퍼마켓 매대에 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텍사스 최대 식품 유통업체 론스타 푸드였습니다. 김 선생님, 귀하의 소스를 주 전역에 유통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고추장 소스가 텍사스 전역에 판매된다니요. 계약 체결 다음 날 민준이의 학교에서 또 한 번 전화가 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그러나 스미스 교장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김 선생님, 학교 문화 다양성 축제에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떨떨했습니다. 바로 그 학교, 몇 달 전 고추장을 위험 물질로 규정했던 바로 그 교장이 저를 초대한 것입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강당에는 다양한 나라의 음식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스미스 교장이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김 선생님의 바비큐 소스가 히트를 치면서 우리 학교 정책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제 부스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민준이는 자랑스럽게 제 옆에서 친구들에게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부끄러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지역 사회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지역 주민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고추장 덕분에 한국에 관심이 생겨서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주민은 이제 매주 아시안 마켓을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텍사스 어앤드엠 대학에서 연구진이 저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김 선생님의 고추장 바비큐는 문화 혼합의 완벽한 사례입니다. 이민자 음식이 미국 주류 문화에 통합되는 과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미국 최대 요리 채널 제작자였습니다. 김 선생님, 동서양 맛의 만남이라는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 날 학교 행사 후 민준이가 흥분해서 달려왔습니다. 아빠, 톰 내 가족이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오고 싶대요. 고추장 바비큐 맛보고 싶대요. 그 주말 우리 집 뒷마당에서 바비큐 파티가 열렸습니다. 톰의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 학부모들이 참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스미스 교장도 왔습니다. 김 선생님, 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당신의 인내와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바비큐를 굽는 동안 스미스 교장이 궁금해했습니다. 이 소스의 비밀이 뭐죠? 왜 이렇게 중독성 있을까요?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발효의 비밀입니다. 시간이 맛을 만들죠. 고추장은 수천 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온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그날 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웃고 먹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양분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다리입니다.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미국인들이 고추장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은 바로 그들이 그것을 단지 이국적인 음식이 아닌 자신들의 이야기의 일부로 받아들인 때였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시간이야, 정성이야. 제 말에 텍사스 요리학교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고추장 바비큐 소스의 성공 이후 저는 종종 요리학교에서 한국 발효 음식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오늘은 직접 고추장 담그는 법을 가르치는 날이었습니다. 이 고춧가루는 어디서 구하셨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공수했습니다. 지역마다 고추 품종이 다르고 그에 따라 맛도 달라지죠. 진정한 고추장을 만들려면 재료부터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학생들은 메모를 하며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최신 조리 기술과 기구에 익숙한 그들에게 몇 달에 걸친 자연 발효 과정은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죠. 인스턴트 음식, 즉석 조리. 하지만 진짜 깊은 맛은 시간이 만듭니다. 발효는 자연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단지 조건을 만들어주고 자연이 그 일을 완성하게 놔두는 것이죠. 수업 후 학교 교장인 마르티네즈 셰프가 다가왔습니다. 김 셰프, 정말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주로 테크닉과 레시피에 집중하는데 당신은 음식의 철학을 가르치시네요. 마르티네즈 셰프의 말은 제게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맛을 단지 기술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완벽한 비율, 정확한 온도, 최신 조리기구. 하지만 한국의 전통 음식은 다른 접근법을 취합니다. 인내, 직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죠. 집에 돌아와 고추장 공장 확장 계획을 검토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량 생산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그것은 전통적인 방식과 충돌했습니다. 현대적 기계를 도입해 생산량을 늘릴 것인가?
아니면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소량 생산을 유지할 것인가? 아내 수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고민이 깊어 보이네요. 대량 생산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추장을 경험할 수 있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언가 잃게 될까봐 걱정돼. 수연은 지혜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음식은 영혼이 있다고. 정성이 들어가야 그 영혼이 살아난다고요. 그 말에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지역 유기농 농부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텍사스에서 고추장용 고추를 재배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 종자를 가져와서 이곳 토양에 적응시키는 거죠. 농부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곧 흥미를 보였습니다. 특히 유기농법을 실천하는 로버트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작물 도전은 언제나 환영이죠. 게다가 당신의 소스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봤어요. 한국에서 종자를 공수하고 텍사스 농업대학의 도움을 받아 시험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텍사스의 강한 햇볕과 특유의 토양이 고추에 독특한 맛을 부여했습니다. 로버트는 흥분했습니다. 이 고추는 텍사스의 영혼을 담았어요. 한국 품종인데 확실히 텍사스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텍사스산 고추로 만든 첫 고추장 배치는 특별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맛에 텍사스의 대담함이 더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의 융합이 아니었습니다. 두 문화의 대화였죠. 유기농 마켓에서 선보인 텍사스 고추장은 즉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맛있어서가 아니라 그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국 전통의 지혜와 텍사스의 개척 정신이 만난 결과물이라는 점이 특별했죠. 한 음식 전문가가 제게 물었습니다. 왜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나요? 현대 기술을 도입하면 생산량을 3배로 늘릴 수 있을 텐데요.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음식을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을 나누는 거죠. 고추장은 한국인의 인내와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 본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부 로버트와 함께 텍사스 고추 농장을 확장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사람들에게 음식과 맛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며 때로는 기다림이 더 깊은 가치를 만든다는 것을요. 민준이는 학교 과학 프로젝트로 발효 과정을 선택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우리 고추장 만드는 방법이 정말 과학적이라고 놀랐어요. 옛날 방식인데도 과학적 원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현대 과학이 증명하지 못할 뿐 그들은 이미 자연의 섭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고추장이 무섭다던 교장이 2통이나 샀어요.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미스 교장은 이제 우리 가게의 단골이 되었죠. 한때 위험한 붉은 물질로 규정했던 그 고추장을 자신의 식탁에 올리는 것입니다. 학교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다문화 급식 주간이 시작되었고 매주 다른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죠. 제가 학교 영양사와 협력하여 개발한 고추장 치킨 버거는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메뉴가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미스 교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식습관이 놀랍게 변하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음식에 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변화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부모 회의에서 존슨 씨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미국 음식을 먹이세요. 이 모든 이국적인 음식들은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과연 우리의 노력이 무너질까요?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존슨 씨, 미국 음식이 정확히 뭘까요? 스미스 교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햄버거요? 그건 독일에서 왔습니다. 피자요? 이탈리아죠. 핫도그? 역시 독일입니다. 미국 음식의 아름다움은 바로 그 다양성에 있습니다. 교장의 말에 여러 학부모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베트남계 학부모인 응우옌 씨가 일어섰습니다. 제 아들은 예전엔 점심을 숨겨 먹었어요. 친구들이 이상한 냄새라고 놀렸거든요. 이제는 친구들이 그의 점심을 나눠 먹자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회의 후 존슨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전히 당신네 음식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머뭇거렸습니다. 제 딸이 매일 고추장 치킨 버거 이야기를 해요. 한번 같이 식당에 가봐도 될까요? 그렇게 주말에 존슨 가족이 우리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특별히 입문자용 메뉴를 준비했죠. 존슨의 딸 에밀리는 신이 나서 모든 것을 시도해보려 했고 존슨 씨는 조심스럽게 한 입씩 맛보았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존슨 씨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네요. 특히 이 양념갈비는 놀랍습니다. 그 후로 존슨 씨는 급식 다양화 위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가장 열성적인 반대자가 지지자로 바뀐 것이죠. 그는 심지어 자신의 바비큐 레시피에 고추장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 혼자 담그는 게 아니야. 마을 전체가 함께하지. 아내 수연에게 말하며 뒷마당을 가리켰습니다. 20개가 넘는 커다란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었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고추장을 담그고 있었죠. 우리 집 뒷마당은 이제 매달 첫째 주 토요일마다 커뮤니티 장 담그기 행사가 열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이웃들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모임이었습니다. 고추장 만드는 과정을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죠. 그러다 점차 규모가 커져 이제는 지역 행사가 되었습니다. 요런 식으로 저어주면 되나요? 70살의 베티 할머니가 커다란 나무, 주걱으로 항아리 속 고추장을 열심히 저었습니다. 완벽해요, 베티. 수연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베티 할머니는 우리의 첫 번째 장 제자였죠. 그녀는 이제 다른 이웃들에게 기술을 가르칠 정도로 능숙해졌습니다. 정원 한쪽에서는 농부 로버트가 아이들에게 고추 모종을 심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모종이 자라서 멋진 고추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정성껏 돌봐주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민준이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고추 패치를 가리켰죠. 이건 제가 작년에 심은 거예요. 이번 가을에 첫 수확을 할 거예요. 행사가 끝날 무렵 동네 이웃 마르코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김 선생, 이 모임이 우리 동네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전에는 서로 인사도 잘 안 했는데 이제는 모두가 서로의 이름을 알고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내죠. 마르코의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의도한 것이 아니었죠. 그저 제 아들이 겪은 부당함에 맞서 시작된 작은 도전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고추장은 우리 지역 사회를 하나로 묶는 끈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김 선생님의 장 담그기 모임이 커뮤니티 결속력을 높이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셨나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장 담그기가 항상 공동체 활동이었어요. 가족들, 이웃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준비하며 유대감을 형성했죠. 저는 그저 그 전통을 여기에 가져온 것뿐입니다. 기자가 더 물었습니다. 장 담그기가 왜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인다고 생각하세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만드는 경험, 무언가를 오랫동안 기다리는 인내,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사는 지혜. 장 담그기는 이 모든 것을 다시 경험하게 해주죠. 고추장 하나로 미국 텍사스가 바뀌었습니다. 텍사스 문화다양성 페스티벌에서 진행자가 저를 소개하는 말입니다. 무대에 올라 객석을 바라보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스미스 교장, 존슨 씨, 베티 할머니, 그리고 농부 로버트와 같은 친숙한 얼굴들이 있었죠. 그리고 가장 앞줄에는 민준이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빛나는 자부심이 보였습니다. 5년 전 저는 그저 한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평범한 이민자였습니다. 제 아들이 학교에서 고추장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단지 그 오해를 풀고 싶었을 뿐이었죠.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사건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분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문화의 표현이자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서 고추장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텍사스 고추장은 지역 특산품이 되었고 우리의 커뮤니티 장 담그기 모임은 전국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동네에는 15개의 커뮤니티 가든이 있고 그곳에서 한국 고추와 다른 문화의 작물들이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은 주 교육부상을 받았고 다른 학교들의 본보기가 되었죠. 사람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수연과 민준이가 함께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민준이가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 문화를 숨기고 싶었어요. 다른 아이들과 달라서 부끄러웠거든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누구인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는 세계 최대의 비빔밥 만들기였습니다. 거대한 솥에 온 마을 사람들이 각자 준비한 재료를 넣었습니다. 한국식 재료뿐만 아니라 텍사스 스타일의 바비큐 소고기, 멕시칸 아보카도, 베트남 고수까지 다양했죠. 식사를 마친 후 스미스 교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 지역 사회에 음식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관용과 개방성,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음식 하나가 사람들의 관계와 문화를 바꿀 수 있나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음식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가장 깊은 연결을 만들어내기도 해.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거야. 텍사스의 석양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색이 마치 우리의 고추장처럼 따뜻하고 깊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항아리 속 발효 음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